안녕하세요. 감정을 나누고 행복한 소통을 하고 싶은 감통코치 최은정입니다. 1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체크리스트 10가지 항목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진단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갈게요. 함께 보시죠. 현재 구름이 많은 데다가 서쪽 지방에는 먼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공기도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이 서울은 19도, 광주가 2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제가 수강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보셨나요? 그럼 수강생들이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외모, 제스처, 표정 이런 거에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목소리에 집중해서 봤어요. 그러면 내용이라고 답하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셨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은 스피치의 중요한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생소하시죠? 이 메라비안이라는 것은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님 이름인데요. 그분이 대화에서 상대방의 호감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 표정, 제스처, 외모, 눈맞춤 이런 몸짓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5%가 됐고요. 목소리는 38%, 그리고 내용은 불과 7%에 불과했습니다. 즉, 몸짓 언어와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93%나 된다는 거죠. 정말 크죠? 앞서 제 강의 목표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소통의 상황 속에서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몸짓 언어 활용법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일상생활 속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여러분들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면 그 식당 다시 가고 싶으세요? 아무리 소문난 맛집이라도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바이러스 때문에 장염에 걸려서 설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혀 짧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아이 같은 말투를 신뢰감 있게 바꾸는 법, 목소리의 톤을 높여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법, 이렇게 다양한 소통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진단해 볼까요? 체크리스트 10가지 항목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열정 학생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바꾸고 싶은 열정 학생. 마군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쑥스럽고 부끄러움이 많은 마군이니까요. 말은 안 시킬게요. 마군, 수강생 여러분들께 손인사 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진단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예문을 평소 읽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잴 테니까 시작하면 읽어주세요. 시작!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5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구매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교통혼잡 완화 등을 이유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오부제와 유사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 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시 마스크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마군 목소리 참 멋진데요. 잘 읽었어요. 몇 초 나왔을 것 같아요? 29초. 33초가 나왔어요. 제가 읽었을 때 31초 정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몇 초 나왔나요? 만약에 30초 안팎이면 말의 속도가 적당한 거고요. 만약에 25초 이하로 나왔다. 그럼 말이 빠르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35초 이상이 나왔다면 말이 또 너무 느리신 편이고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항목, 말의 속도가 적당한가인데요. 여러분,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이 세 가지 중에 자신이 해당하는 거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원고를요, 지금 읽는 속도 그대로 해서 한 호흡에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호흡을 끊지 마시고요. 한 호흡으로 내쉬는 숨을 통해서 쭉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도 제가 스탑워치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하면 읽어주세요. 시작!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5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 구매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군 고생했어요. 마군은 두 문장 읽었어요. 한 호흡에 쭉 이어서요. 여러분들은 몇 문장까지 읽으셨나요? 그런데 두 문장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호흡량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야지만 호흡량이 적당한 거고요. 끝까지 다 가셨다. 그러면 호흡량이 좋으신 편입니다. 폐활량이요. 여러분들 호흡량은 적당한가?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 항목입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자, 다음 예문은요, 뉴스 원고가 아니라요, MC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MC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느낌을 살려서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군 준비됐나요? 네. 그냥 평상시대로 편안하게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거니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마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 녹음을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읽을 때는 잘 몰라요. 다시 들어봐야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녹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어서오세요. 우리 선배님들과의 유쾌한 만남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목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얼굴 근육에 자극을 주면 뇌를 자극하게 돼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마군 잘 읽죠. 스피치에 소질이 있는데요. 여러분 수고한 마군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잘 가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녹음은 하셨나요? 녹음한 걸 들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에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항목인데요. 목소리에 리듬이 느껴지나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속도가 비슷했나요? 달랐나요? 이 마지막 부분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부분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속도가 이렇게 비슷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아닌 글처럼 들리겠죠. 그리고 지루하고 딱딱하게 재미없게 들릴 것입니다. 앞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이 앞부분은 천천히, 뒷부분을 빠르게 한번 읽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훨씬 자연스럽고 듣기에도 편하죠? 네 번째, 목소리의 강약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말한다면 어때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듣는 사람도 귀가 따가울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은 강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약하게 말을 해야지만 전달력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부분, 치매 예방 효과라는 말을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훨씬 잘 들리죠? 5번째, 목소리에 높낮이가 있었나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을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한 톤으로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재미없고 지루하게 들리죠? 여러분, 목소리의 높낮이.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높낮이를 살려서 말을 하니까 훨씬 재미있고 생생하게 들립니다. 6번째, 감정이 잘 전달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고가 MC 원고고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힘차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녹음한 거 들어보시고 그러한 느낌이 살려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요, 진정성이 없게 들리겠죠. 7번째, 발음이 정확하게 잘 들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원고를 한번 녹음을 해보시고 눈을 감고 한번 신중하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받아 적을 수 있으면 뭐 발음이 정확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잘 받아 적을 수 없다면 발음이 부정확한 거겠죠. 어떤 발음이 잘 안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8번째, 입과 턱을 많이 움직이는가? 여러분, 제 입모양에 주목해 주세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때요? 입과 턱을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입과 턱을 활발히 움직여야지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턱을 잘 봐야 되니까요. 녹음만 하지 마시고 영상으로 찍어 보셔서 모니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혀가 활발히 움직이는가? 입니다. 여러분들 혀가 많이 활발히 움직였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마지막 부분,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게 되려면요, 혀가 활발히 많이 움직여야 돼요. 자음의 발음은 혀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코 안과 뺨 주변에 울림과 떨림이 느껴지는가 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두 손을 이렇게 뺨 주변에 올리고요. 마지막 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코 안과 뺨 주변에 울림과 떨림이 느껴지셨다면 여러분 멀리 퍼질 수 있는 좋은 목소리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공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공명 발성을 배워서 여러분 보완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10가지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단점을 발견하셨나요? 자, 하나에 10점씩 여러분들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자, 체크리스트 10가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남겨주시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알았으니 고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효과적인 처방전 드릴게요.